예, 2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충분히가 아닌데 정말 물 한 잔 먹고 왔는데 예, 바로 2부가 시작되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버랜드가 이제 그때서부터 약간 내리막길로. 그렇죠. 네버랜드. 그러니까 이제 이 덴저러스 앨범 이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여태까지는 다 좋은 일만, 어린 시절 빼놓고 좋은 일만 있었는데 이제 불행의 연속이죠. 불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80년대 성공 이후에 성공과 또 같이 양화가 있으면 악화도 있다고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네버랜드 도 이제 그 불행의 시작이 네버랜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이 84년도에 펩시콜라 CF 촬영을 할 때 화상을 입게 돼요. 화상. 아, 마이클 잭슨이요? 네, 마이클 잭슨이 화상을 입어서 머리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때부터 그 계속 그 얘기됐던 백반증,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다. 소문이 네, 소문이 그랬는데 일단 그 백반증이 더 심해지고요. 넘어져서 코도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요때 이제 성형을 시작하게 되는데 80년대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도 성형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뭐 이런 소문이 시작되는 게 요때 사건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얼굴 성형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 때면 더 이미지도 약간 괴기하다라는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시작되는 게 이 마이클 잭슨이 놀이동산도 만들고 성형도 하고 또 사진을 보면 뭐 어떤 캡슐에 누워있는 사진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마이클 잭슨이 장난기가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제 마이클 잭슨은 요즘 키덜트란 말이 있잖아요. 애들 어른이다. 어른인데 애들 같이 살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그런 캡슐에 누워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라워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 애들이 뭐 귀신놀이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장난치기에는 너무나 커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사기 시작했죠.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 오해를 사기 시작을 했던 것도 요 시점부터.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이 펩시콜라가 주로 이제 코카콜라가 항상 1인데, 마이클 잭슨이 CF를 찍은 84년, 86년은 펩시의 매출이 처음으로 이 코카콜라를 이긴 적이 있었어요? 이긴 적이 이 마이클 잭슨이 CF를 찍고 그 이후에는 아닌가요? 펩시맨 하면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90년대. 90년대. 야, 그 당시 때 마이클 잭슨 인기가 세긴 셌네요. 코카콜라를 그쵸? 이길 정도면. 펩시가. 그래서 보면 그 화상을 입고 보상금을 150만 불을 받았는데 전액을 또 다 기부를 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다랗게 몰라 개인적으로 뭐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부 천사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돈이란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약간 뭐 150만 불 뭐 아이 뭐 이거 보상금 이거 그냥 기부해 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따위 껌값 거의 그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내용이 85년도에는 We Are the World라고 그쵸. M님도 아시죠? We Are the World. 워낙에 유명한. 요게 이제 아프리카가 그 당시에 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뭐 옛날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위해서 이 We Are the World라는 이제 자선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자작곡을 한 게 마이클 잭슨이고 뭐 공동 작곡이라고 나오는데 라이오넬 리치도 같이 공동 작곡. 라이오넬 리치. 그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헬로 부른 분 아닌가요? 헬로도 불렀고
엔들리스 러브. 엔드리스 러브, 맞아요. 네. 네, 라이오넬 리치 말에 의하면 90%는 마이클 잭슨이 작곡을 하고 자기는 조금만 했다. 양심적이네요. 여기 같이 부른 가수들도 대단한 가수들이 많았던. 네, 맞아요. 여기 보면 무려 45명의 월드스타를 다 마이클 잭슨이 집합을 시키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해리 베라폰테, 린지 버킹햄, 킹 칸스, 레이 찰스, 밥 딜런, 쉴라이, 박겔도프, 호렌오츠, 제임스 잉그램, 잭슨 5, 알자로, 빌리 조엘, 신디 로퍼, 후이 루이스, 케니 로긴스, 배트 미들러, 윌리 닐슨. 뭐 너무 많네요. 신승우는 없나요? 한국인 가수도 한 명 초대해주지.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뭐 미국과 영국에서 잘 나간다는 그 스타들은 다 잭슨 형이 한번 오라고 그러면 뭐 짤없이 또 왔죠. 가야죠 당연히. 뭐 이 정도로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이 공연 수익도 6천만 달러가 됐는데 전액도 기부를 또 하여튼 이때 이제 80년대부터는 기부천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어떤 성향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 이 마이클 잭슨은 본인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이런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거나 뭐 또 자기 어떤 불우한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어린이들한테도 또 많이 기부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이런 성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한 행동이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있다. 쟤는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시작되는 게 이제 91년도 댄저러스 이후에 그 댄저러스 월드 투어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로 공연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면 93년도에 그 월드 투어를 하던 와중에 그 고소장을 하나 받게 돼요. 근데 고소장이 뭐냐면 아동을 성추행했다. 맞아요. 이런 고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조단 챈들러라는 이제 13살짜리 꼬마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에반 챈들러가 그 치과 의사였대요. 네. 근데 우연히 이 LA에서 그 마이클 잭슨이 차가 고장난 적이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에반 챈들러가 차가 어떻게 잘못됐냐 이러면서 좀 도와줬대요. 이 마이클 잭슨이 또 이 정에 약한 사람이라 한번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또 이 네버랜드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네버랜드 초청을 해서 또 마이클 잭슨이 애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되게 친해졌대요. 이 조단 챈들러랑 되게 친해졌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달 후에 고소장이 날라 들어온 거죠.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단 챈들러도 마이클 잭슨이 나를 성추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 언론들은 뭐 내용도 모르지만 마이클 잭슨이 뭔가 이슈가 있으면 뭐 마치 파파라치처럼 막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했다니까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이슈가 되는 거죠. 게다가 아동 성추행은 너무 치욕스럽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특히나 또 아동 성추행은 정말 아주 그냥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황당한 내용이죠. 자기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과연 뭐가 진실인지 뭐 어쨌거나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 댄저러스 월드 투어 일정은 잡혀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합의해라. 합의하고 이거 빨리 끝내야 이 투어를 가는 거 아니냐. 투어 안 가게 되면 또 이 피해를 위약금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이 얼마냐면 2,200만 달러. 한 220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되는 300억 거죠. 정도.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에반 챈들러가 네. 이 아버지가 그 5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러다 이제 내고를 좀 한 거죠. 네. 2,200만 달러 좋아. 콜. 이야. 이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결과론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그 뭐 돈이 중요해. 그냥 빨리 끝내고 나 음악 활동으로 돌아갈래. 이게 지겨워. 네. 이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M님도 아시죠? 네. 저도 재판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사람 피 말리는 일이거든요. 재판에 상처받으신 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2,200만 달러가 누구 집에 이름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합의금을 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하니까 이제 고소를 취하를 해서 사건은 끝나요. 끝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뭔가 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뭐 아쉽다고 왜 합의를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사이코 아니냐. 변태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성추행 사건. 93년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게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죽잖아요? 네. 죽고 나서 이 조단 챈들러가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는데, 페이스북에다 자기가 이제 고해를 하죠.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은 자기한테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버지가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도 참 나쁜 놈이에요. 네. 진작 너무 나쁜 놈이죠. 예,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 당시 조단 챈들러가 31살인가 됐다는데, 네. 그 전에도 마이클 잭슨이 계속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라도 말을 했어야지. 이왕 거짓말 할 거, 공소시효 끝나고 딱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공소시효 끝나고. 와, 진짜 네. 나쁜 놈이에요. 네.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마이클 잭슨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네. 그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더 나쁜 놈이죠. 예. 이 조단 챈들러가 막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결국 조단 챈들러가 막 도망 다니고, 이 아버지는 나중에 자살한대요. 그래요? 예. 자업자득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이클 잭슨이 이때부터 어떤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 뭐 MTV도 어떤 인종의 어떤 장벽을 허물었고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90년대에는 이게 소련 공연도 가고 뭐 동독 공연도 가고 뭐 동유럽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바지를 하겠다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도 2번이나 오거든요. 96년에도 한번 왔었고 또 아마 99년에도 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동유럽 같은 데는 그 수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어떤 평화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계공연을 많이 갔었는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동독이 무너지게 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음악을 팝음악과 어떤 햄버거, 뭐 청바지 이런 문화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 마이클 잭슨 역할이 아니냐. 뭐 과대 평가를 한 걸 수 있지만 어쨌거나 마이클 잭슨에 의해서 어떤 남아공의 어떤 그 인종차별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것도 뭐 어떤 흑인들이 이제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어떤 똑같은 정말 흑인도 어떤 뛰어난 종족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었으니까 흑인들과 뭐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어쨌든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 잭슨의 어떤 불행이 시작이 되고요. 이때부터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뭐 얼굴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백반증은 더 심해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대머리다. 뭐 아무도 모르지만 대머리설도 있고요. 어떤 아니 머리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동영상 보면은 네. 머리를 다 그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렛나루도 네, 그렸고 네. 앙드레 김 느낌처럼. 네. 원래 머리 길잖아요. 약간 찰랑찰랑하게 곱슬처럼. 네. 그래서 이게 푹 젖은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맞아요. 가발 같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래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설이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네. 당시부터는 백반증이 점점 퍼져가지고,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도, 피부를, 물론 이제 반점이 하얗게 이제 넓어지는 거니까, 이 백반증이. 근데 이제 몸에도 하얗게 화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백인이 되고 싶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문에 진짜 뭐 피부 미백을 했다. 네,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캡슐에도 누워있고,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려서는 그렇게 좀 오해를 했었어요. 오해를 했었는데, 저도요. 지금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자료들을 좀 읽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꼭 그랬던 것 같지만은 않은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온몸에 하얗게 화장을 할 정도면,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어요. 이 반점이 퍼져가는 게. 그 와중에 성추행범이다, 사이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힘든 건 느낄 수 있는 게 그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 인더 클로젯. 인더 클로젯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오미 캠벨이 나오거든요. 네, 그 모델이죠. 네, 모델이요. 흑인 모델. 네, 흑인 모델. 그 뮤직비디오 가만히 보면, 하얗게, 진짜, 이 잭슨이 하얗게 화장을 했어요. 네. 근데 보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그 뮤직비디오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정말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95년도에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보시면 94년도에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이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취소가 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함인지 어떤지 몰라도, 리사 마리 프레스리랑 결혼을 하는데요. 이분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에요. 근데 이 결혼으로도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많이 먹었죠. 백인을 좋아한다. 흑인이 왜 백인이랑 결혼하냐. 뭐 이런 흑인들한테도 이제 욕을 먹게 되는. 아니, 왜, 그쵸. 아무래도 이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인종 간의 어떤 인종차별이 흑인들 자체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오해를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한 20개월인가? 2년을 채 못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 리사 마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리사 마리는 애를 갖기 싫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이제 그 소식들은 애를 갖기 싫어서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애를 갖기 싫어서 이혼을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주 구성에서. 밑에 인수가 쫙 깔려있는데. 그래도 신축일주들은 좀 자식을 어느 정도 그냥 꼭 잘 키운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갖고는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사 마리가, 결혼을 4번을 했거든요? 원래 불화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제 2번째 결혼이에요. 재혼이네요. 재혼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2번 결혼하는데, 결국 마지막 결혼할 때는 애를 낳죠, 이 여자가. 근데 모르겠어요. 좀 미스테리한 여자예요, 내가 보기엔. 원래, 제가 너무 일주론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일주만 듣고 또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원래 부부관계가 좋은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이클 잭슨은 되게 정에 굶주린 것 같은 사람인데,
이 리사 마리가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네, 그렇지 않아요. 타입은 아니라서 결국 오래가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약간 배우자와의 사이는 약간 이격돼 있는 사주고요. 리사 마리 사주에서도 운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계속 관운만 지속되고 사주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만 너무 깔려 있어가지고 인수도 많고요. 이게 뭐 그닥 그렇게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라고 하기엔 사주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먹고 사는 사주긴 하는데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은 별거 느낌. 없는 사주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리사 마리랑도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혼을 같이 찍은 뮤직비디오도 있잖아요. 네, 있긴 있어요. 유아나 돈. 그거 같이 찍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결혼을. 그쵸. 바로 하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94년도에 이제 결혼했다가 95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95년도에 이제 그 히스토리라는 앨범이 나오거든요. 이 히스토리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요것도 이제 기네스 기록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더블 앨범 2장짜리 더블 앨범인데 하나는 드디어 2장을 드디어 2장을 그 약간 장군 복장 같은 거 맞아요. 같은 거 입고 맞아요. 그 앨범 자켓 자체도 맞아요. 그 뭐 하얀 장군 제복을 입은 동상 같은 게 맞아요. 그건데 이제 퀸시 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드 앨범 이후에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이제 마이클 잭슨도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퀸시 존스의 이제 어떤 그거는 필요가 없었고 이 히스토리 앨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또 스타를 발굴하게 되죠. 자기가 프로듀싱을 그 우리가 이제 아는 알 켈리. I believe I can fly. 그렇죠. 그 알 켈리를 이제 발굴해서 프로듀스를 하게 되고 이제 작곡을 이제 맡기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유아나 덜런. 요게 알 켈리 작곡사 작품. 그래요? 알 켈리 작품이었군요. 완전히 갑툭튀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한번 알 켈리 사주를 볼까요? 1967년 1월 8일생 양력으로요. 병오년 신축월 임신 일준이네요. 그 사주는 좀 깨끗한 사주예요. 관인 상승도 돼 있고 대운에서도 목대운이 좀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악적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적의 임신 일주. 임신 일주에 사주도 깨끗해요. 확실히. 관인상생. 관인상생 유형에 오히려 대운은 목대운으로도 진행됐고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사실. 사실 뭐 이분은 꼭 프로듀싱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을 것 같네요. 이 유아나 돌런이 또 하나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핫샷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핫샷. 발매와 동시에 1위. 그래서 이 히스토리 앨범 중에 이제 그 재밌는 게 한 장은 그 여태까지 1등 했던 유명한 노래들을 한 장에 다 베스트 앨범을 담고 하나는 His Sto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s Story 거기는 이제 신곡들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이제 어려웠던 얘기들 이거를 막 노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음악들은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 그런 걸 했는데 이 앨범부터는 어떤 사회를 고발하고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고 요런 앨범이 이제 히스토리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히트곡이 유아나 덜런 빼고는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음악들 자체가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힘들었던 내용들을 다 노래로 이렇게 담아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래들 보면 차일드후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클 잭슨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차일드후드는 이제 마이클 잭슨 자작곡인데 나의 어린 시절을 뭐 아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거나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의 어린 시절을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차일드후드. 차일드후드가 있고 뭐
타블로이드 정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언론, 대표적인 언론이 타블로이드거든요. 연예 잡지인데요. 뭐 파파라치 같은 그런 잡지인데, 마이클 잭슨이 뭐 성추행범이다 쫓아다니면서 뭐 이 거짓 기사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언론인데, 타블로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를 쓰면 자기네가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네, 돈이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게 요 타블로이드 정키 노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배드 히스토리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뭐 히트는 많이 못 치지만 어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풀어낸 게 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 가면은 의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죠. 여기 베스트 앨범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마케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스트 앨범을 집어넣고, 맞아요. 하나는 이제 신곡을 넣는데, 재미없는 자기 얘기들, 좀 아픈 신곡은 얘기들. 크게 성공을 못했네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스크림 자넷 잭슨하고 같이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찍잖아요. 그때 자넷 잭슨을 처음 보고, 마이클 잭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자야. 맞아요. 맞아요. 자넷 잭슨은 그전에는 인기가 없었나요? 좀 약간 뜨고 있었을 시기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90년대 때. 뭐, 어차피 잭슨 여동생이니까, 후광을 본 거죠. 약간 봤군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우주 속에서. 네, 맞아요. 이 스크림 뮤직비디오는, 이게 뭐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로 이제 되게 유명하고요. 또 이제 96년도에는 고스트라는 뮤직비디오를 요 음악 중에 하나 투베드 같은 거를 써가지고 넣는데요. 이 고스트 뮤직비디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긴 뮤직비디오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래요? 한 20분대요? 38분. 38분이요? 재밌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고. 그래요? 네. 한번 봐봐야겠네요. 한번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있겠네요. 전 그거 보면서 팀버튼 영화가 떠오르던데요. 아, 가위손이나 유령신부 같은. 오. 분명히 저도 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럴 팀버튼이.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이 감독을 터미네이터를 만든 스티븐 킹. 그래요? 스티븐 킹이 감독을 한 건데요. 이 고스트 앨범은. 고스트 뮤직비디오는 보시면 마이클 잭슨이 1인 5역을 해요. 네, 그 당시에는 이 CG 같은 게 많이 발달을 안 했고, 다 분장을 했거든요. 그쵸. 네. 그 당시 마이클 때 잭슨이 이제. 뚱땡이 백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심형래 영화들 보면 우리나라 분장 기술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귀신들 가발 돌아가 있고 막 이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런 비디오를 보면 몰핀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터미네이터 보면 액체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쫙 바뀌는 거. 맞아요. 이런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뭐 첨단을 달린 비디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꼭 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뮤직비디오는 여기 고스트하고 아까 스무스 크리미널. 요거는 꼭 보시는 게. 고스트랑 스무스 크리미널. 보시면 늘 그렇듯이 이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에는 애들이 나옵니다. 애들. 맞아요. 애들 많이 나와요.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소아 성애자로. 그렇죠. 오해를 받게끔.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다 이제 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고. 어찌 보면 오해 살 수 있는 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거 보면. 맞아요. 또 식상도 엄청, 이 무인이. 고집도 센 거예요. 무인이라는 일주가 고집도 무지 센 것 같아요. 그네 누나도 아주 세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좀 아쉬워요. 여러 가지 그거를 사후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사후에서 이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다.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역시 식상이 있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길라임 누님처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발현하면 참. 이게 다
뭐 박근혜 잘못도 있고 최순실 잘못도 있고 우병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우 좋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CG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96년에는 이제 그 자식을 갖게 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간호사 출신인 데비로란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이게 백반증으로 고생할 때 이 간호사 역할을 했었대요. 간호를 해준 사람을 친해져서 결혼하는데, 이 데비로하고는 이제 애를 2명을 갖게 되는데, 뭐, 설이 하도 많아서 이게 뭐, 데비로의 자식은 맞는데 마이클 잭슨의 자식이냐, 뭐 한마디로 뭐 맥컬리 컬킨의 자식이냐, 아니면 뭐 이 남자 의사가 또 있었어요. 이 치료하던 그 의사의 자식이냐, 뭐 말들이 많고, 그래서 진짜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사주에서 보려면 시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식 부분이랑. 근데 마이클 잭슨 사주를 보면요, 연어릴에서도 사실 자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들이 가능하다라고는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진짜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잭슨 형이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한번 메일이라도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이라도 한번 해드릴까 이러는데. 네, 맞아요. 제가 마이클 잭슨과 만나면 그렇죠. 대박이네요. 이 마이클 잭슨은 어떤 편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쵸.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애고 어른이고 편견이 전혀 없었던 사람 같아요. 야, 진짜. 아마 우리가 메일 썼으면 답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물어본다고. 되게 떨리네요. 진짜 왔으면. 그래서 하여튼 96년도에 이제 데비로랑 재혼을 해서 이제 애를 2명 이제 나중에 낳게 되고요. 96년도에 또 내한 공연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한 공연 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었고,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알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노벨 평화상에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던 시절이라, 이 마이클 잭슨이 또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DJ랑 또 만나게 돼서 만나고 싶다 그랬대요. 또 DJ의 그 영어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영어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만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약속을 했대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취임식에 꼭 오겠다. 그리고 내가 내한 공연을 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약속을 다 지키죠. 대박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마이클 잭슨이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 안다고 자기한테 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보면 편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마이클 잭슨 기억 나시죠? 그 우리나라 와서 비빔밥 좋아해요. 고추장 없는 비빔밥. 맞아요. 그때가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학창 시절에 99년도 때 마이클 잭슨 콘서트 꼭 간다고 그 중간에 학교 째고 간 애가 있어. 기억이 나요. 딱 그때가. 96년도에 왔을 때는 매진도 안 됐어요, 사실. 그쵸. 99년도 때 기억나요. 또 워낙 또 이 목사들이 또 마이클 잭슨은 뭐 괴물이다, 뭐 사탄이다. 그 당시 90년도가 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슈거니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은 이제 악의 뭐 사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뭐 마이클 잭슨 뭐 따라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좀 웃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99년도에는 이제 그 내한 공연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에 왔던 이제 가수가 이제 머라이어 캐리도 오고, 보이즈 투 맨.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H.O.T. SES. 맞아요. 걔네들이 왜 프렌즈인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나라 또 이렇게 가수들하고도 같이 하는 게. 인기 있던 가수들.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요. 요 명분으로 보면 이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사실은 순회 공연이었거든요. 세계 순회 공연이었는데,
그 독일 미넨하고 서울의 투어를 99년대 한 이유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이고 그 전에 분단 국가는 독일이었다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한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또 평양에서도 공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뭐 지킬 수는 없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잭슨 형이 참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주신 분 같아요. 그죠? 그쵸. 그 이후에 확실히 냉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렇게 좀 평화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잭슨 형의 예. 도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아무튼 사람들이 그때 TV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90년도 때 아프리카 되게 난민들을 돕자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잭슨으로부터 시작한 뭐 그런 것들 내용이고 뭐 아무튼 나중에 상도 많이 받았대요. 제가 보기엔 노벨상도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 마이클 잭슨이 유색인종이라는 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후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정도 활동을 했으면 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또 좀 이따 좀 말씀드린 거 텐데 어쨌거나 그 미국에서도 그 인기도 좋았던 반면에 어떤 백인들이 그 마이클 잭슨을 또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 분명히 그 백인들은 어떤 싫어하는 면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 때는 흑인 가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편견이 있었을까요? 마이클 잭슨 이후에 이제 많이 나온 건데 네. 요즘은 이제 더 없어지긴 했죠. 네. 이제 시대는 뭐 힙합의 시대가 돼버려서 더 이제 흑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거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네. 우리 또 잭슨 형이죠. 예. 역시 흑인은 식상이 있으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인종별로 또 사주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식상과 재성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흑인이. 그렇죠. 네, 식재를 잘 쓰는. 네. 부럽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잠실 공연 네. 왔다 가시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앨범 인빈서블이라고 맞아요. 예, 나오는데 뭐 일반 평론가들은 폭망했다 얘기를 하는데 폭망해도 1300만 장이나 팔린 네. 앨범이 인빈서블.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오프 더 월부터 인빈서블까지 6개의 앨범이 마이클 잭슨의 진정한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판매량이 제일 적은 게 인빈서블입니다. 사실 히트곡도 많지는 않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 게 뭐 근데 몇 가지 괜찮은 노래는 있어요. 있는데 뭐 버터플라이나 스피치리스, 뭐 이천와트, 뭐 이런 크라이, 뭐 이런 노래들 몇 개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스타일이 너무 마이클 잭슨 그 스타일이 약간 2000년대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이 노래들 자체가 네. 약간 우울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뭐, 이때 얼굴이 또 너무 망가졌죠. 네, 얼굴도 망가지고, 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마이클 잭슨한테는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애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대리모를 통해서 프린스라는 자식을 또 출생을 하는데 뭐 이때도 말이 많죠. 뭐 대리모를 통해서 애까지 낳냐라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식이 3명이 되는데 뭐 애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뭐 이들한테도 유산은 많이 유산 나가긴 했는데 뭐 계속 그 논쟁이 많죠. 이게 친자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유전자 검사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문제고 기라고 밝혀지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의 이 사주를,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조사하지 않은 게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은 강력하게 내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안 그렇게 했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보면 대충 알죠. 완벽한 백인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닮았더라고. 닮지 않았으니까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가수는 닮았다고 하던데 되게. 네, 그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 모르죠. 어떤 건지. 하여튼 뭐 좀 속시원히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2003년도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성추행 피소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또 그 10년 동안 사실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한 번 더 2003년도에 또 고소장이 날라 들어오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 나오죠. 참 나쁜 사람들이야. 네, 아르비조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제가 보기엔 흑인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흑인 같지도 않고 멕시칸 같기도 하고 약간 피부색이 좀 하얀색 쪽인데 여러 사람한테 이 엄마가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애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보냈는데 마이클 잭슨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치료비를 대줬대요. 치료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게 이제 마이클 잭슨은 또 이제 워낙 또 이 도와주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치가 돼서 그럼 낫느냐. 이제 네버랜드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 그놈 네버랜드를 불사질러. 그렇죠. 네버랜드가 문제예요. 초대를 해서 이제 뭐 또 놀기도 하고 친해지긴 했는데 이 엄마가 마이클 잭슨을 이용을 또 한 거죠. 고소를 해서 예전에 10년 전에 고소해서 누구는 300억 벌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아르비조란 친구는 이 애도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친구 같아요, 보면. 애도 뭐, 어떤 나중에 뭐, 고백도 안 했고, 보면, 이 엄마가 이제 고소를 하는데, 참 황당한 게, 이 백인들이 이 마이클 잭슨을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부분이 뭐냐면, 어찌 보면 언론도 백인 쪽이고, 검사도 백인이었는데, 이 네버랜드에 이제 가택수색이 들어가거든요. 가택수색이 들어가는데, 한두 명만 가서 이제 가택수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한 부대가 출동을 해요. 무려 70명의 경찰을 투입을 하고요. 헬기까지 띄워요. 헬기까지 띄우고, 마이클 잭슨을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뭐, 설에 의하면 옷을 다 벗겨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그쵸. 감히 치욕적으로 옷까지 다 벗겨서 한 거 보면 분명히 이게 어떤 인정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 가택 조사를 했을 때 이 뭐 아동 어떤 나쁜 잡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잡지를 보면 애들이 그냥 그 냇물에서 짧은 바지 입고 노는 요런 사진을 갖고 이게 아동 무슨 성추행 잡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했대요. 그게 보면 이 FBI나 이 법원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기소다. 그리고 또 이 아르비조라는 이 엄마를 보면 이 범죄 절도 경력도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냥 기소 취하가 돼버렸거든. 절대 합의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합의해줬다가 완전히 뭐 됐는데 합의도 안 해주고 결국 이제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혐의로 끝나려고 했는데 이 검사는 계속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마이클 잭슨은 쟤는 비정상이다. 쟤는 진짜 소아성애자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계속 했던 건데 결국 무혐의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마이클 잭슨 진짜 더 얼굴을 보면 맛이 가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돈도 많았을 텐데 좋은 변호사 좀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인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인성이. 인복은 별로 없었던 게 좋은 변호사나 어떤 좋은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것 같은데 요 때는
마이클 잭슨이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피했대요. 괴물 온다고. 뭐 자기는 친구도 없고 형제들도 멀어지고 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 얘기를 이 기사를 좀 읽어보고 너무너무 참 마이클 잭슨이 어떤 천부적인 재능은 타고났지만 꼭 다 타고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마이클 잭슨의 열받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2004년에는 에미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에미넴. 에미넴. 에미넴인지 니엠인지. 이게 아주 또라이입니다. 이게 백인이잖아요. 네. 백인 래퍼인데요. 저도 이제 에미넴이 이렇게 XX 같은 놈인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이 에미넴이 이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하는데 Just Lose It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화상 입은 거, 코 성형한 거, 뭐 아동 성애자라는 거를 이 뮤직비디오에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마이클 잭슨을 약올리는 비디오를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상처받아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더 밟으려고. 그거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일을 보면 이 마이클 잭슨을 공격하는 건 다 백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내가 봐도 에미넴 좋아했었는데 내가 봐도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 또 독하지는 못한 사람 같아요. 대선배인데 아니 어디 햇병아리 같은 애가.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음악계에서는 이 흑인 음악으로 먹고 사는 백인이 저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스티비 원더가 그러는데 불시시래. 자기가 직접 불시한 게 아니라 스티비 원더는 너한테 불시시라 그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나 다른 가수를 욕한 적도 없어.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뒤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에미넴 판권을 다 사버려요. 그래서 에미넴이 노래를 하면 이 저작권료는 마이클 잭슨이 갖게 돼요. 참 재밌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아까 잠깐 빼먹긴 했는데 이 엄청난 저작권 부자예요. 이렇게 보면 비틀즈 음악 판권도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소득이 9천억씩. 히트곡들은 다 갖고 있네요. 그리고 엘비스 플레슬리의 음악 판권도 일부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자기 것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세 명의 판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에다가 에미넴까지. 에미넴은 복수를 위해서. 재밌네요. 에미넴이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개겼대요. 그쵸.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참 이게 박근혜 같았으면 감옥에 넣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식상이 강하긴 하지만 관해에 의해서 다 당하잖아요. 이걸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관해에 의해서 당한다고요? 식상이 많지만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는 건 있죠. 만약에 관이 더 셌다면 더 크게 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당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반대예요. 또 식상이 강하면요 관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항 세력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세력들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굴하지 않고 이기고 지고 이게 치고받고가 계속되는 형상이죠. 오히려. 그래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은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나쁜 일만 연속되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을축대운이네요. 2000년대 딱 들었어서 계속 관대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관대운은 피곤한 대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마이클 잭슨이 하여튼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러면서도 어떤 술, 담배를 안 하고 마약도 절대 안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차라리 술, 담배를 했으면 낫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계속 예뻤구나.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을 이제 그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을 좀 자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결국에 이제 프로포폴 과다 해서 2009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 아프네. 네. 박근혜도 프로포폴을 많이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과다가 잘 안 돼. 이거 그래서 2009년 예. 6월 25일 날 사망을 하고요. 네. 그 프로포폴 과다 주입한 그 주치의가 콘라드 머레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해설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도 살해 당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잠을 못 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프로포폴을 무슨 100ml를 주입을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이상한 사건들이 많고 이게 살해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제 생각에는 이 재산을 노리고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이 주치도 그래가지고 이제 복역을 하게 돼요, 나중에. 살인죄를 받고 과실치사. 네. 우리나라 말하면 과실치사고 미국으로 말하면 2급 살인죄로 이제 복역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도 이상한 사람이라서 변호사도 이 마이클 잭슨 수익을 좀 가져가게 되고, 뭐 하여튼 너무 이게 부를 쌓아놓은 부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껴있는, 그렇게 돼.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마지막 시신 부검을 할 때 이 몸속에는 알약만 있었대요. 알약만 있고 몸무게가 50kg에 머리는 다 빠지고, 그리고 등에는 이렇게 흉터들이 있었대요. 등이에요? 네, 아주 심하게 긁힌 흉터가.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주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참 미스터리긴 하네요. 네, 비슷해요. 네.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람들의 환경을 안 겪어봐서 그런지. 그렇죠. 상상을 알 안 수가 하죠. 없으니까. 네, 일반인의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한테만 이렇게 집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 플러스 어떤 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 동물, 그 네버랜드에 동물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들하고 동물만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 그쵸. 불쌍한 사람이네요. 가인방명. 네. 뭐 이런 말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가수로 살았고 유명인으로 살아서. 그렇죠. 되게 불쌍하네요. 네. 하여튼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나니까 이 옛날 앨범들이 다시 2009년도에는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앨범 차트 10위 중에 9개가 마이클 잭슨. 옛날 판들이 다시 역주행.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돌아가신 이후에 2014년 엑스스케이프란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또 히트곡이 하나 또 나오죠. 네버 펠트 뭐였는데?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게 그 사후 앨범인데, 그 Love Never Felt So Good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저스틴 팀버레이크하고 듀엣곡도 있고 이제 마이클 잭슨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부르는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근데 이 앨범이 그 싱글 차트 10위까지 또 그래요? 올라가서 이 노래 때문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무려 50년간 탑10에 오른 가수가 돼버리죠. 유일무이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탑10에 오른 전무후무한 기록을 또 세우게 되고요. 이 노래 자체도 또 이 오디션 프로에 또 상당히 또 단골 레파토리거든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제목이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네. 이토록 좋은 적이 없었다. 제목은 참 좋네요. 그게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던 거예요? 아니고요. 그 2014년에
그 사후 앨범 나오거든요. 엑스스케이프라고. 그 엑스스케이프의 수록곡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81년도에 만든 노래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시면 M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세련됐군요. 전혀 옛날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마이클 잭슨의 그 창법과 딸꾹질하는 그 추임새 있잖아요. 아, 그렇죠. 딸꾹질 창법. 예. 그대로 부르는데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카페에 보시면 동굴님이 또 노래 하나 추천해 주셨잖아요. 우리 머큐리 형하고 불렀던 노래. 예?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길죠? 예. 머큐리면 이제 퀸. 예,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 그러니까 그 듀엣곡 있는데 그것도 81년도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LA에 공연 왔을 때 마이클 잭슨이랑 이제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네 노래 너무 좋다 이러니까 이 프레디 머큐리가 좋아가지고 마이클 잭슨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노래를 했던 곡인데 마이클 잭슨 앨범에는 안 나오고 이 퀸도 이제 이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퀸 포레버라는 앨범을 이제 사후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듀엣곡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좋더라니까 이게 작사 작곡은 프레디 머큐리가 한 건데 마이클 잭슨이 같이 불러가지고 노래를 한 건데 두 거장의 노래가 또 역시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또 한 명의 무인일주 있죠. 베리 깁. 예. 베리 깁과 또 듀엣곡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All in Your Name이라고 2002년도에 그 베리 깁이 이 마이클 잭슨을 또 초청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둘 다 무인일주잖아요. 그때 이제 또 둘이 같이 듀엣곡을 하는데 이거는 베리 깁 노래인데 그 마이클 잭슨이 또 한번 또 옆에서 같이 불러줍니다. 또 2011년에 발표를 했다는데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이거는 사운드도 되게 괜찮고 풍은 비지스 풍. 아까 프레디 머큐리는 퀸 풍.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 잭슨 노래가 이렇게 음성이 섞여 있다는 게 좀 새롭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비틀즈하고 같이 부른 노래도 있던데? 그렇죠. 그 비틀즈라기보다는 그 폴 맥카트니. 네, 맞아요. 폴 맥카트니 듀엣곡은 워낙 히트를 쳐가지고 뭐 블랙 오 화이트가 아니고 무슨 노래였죠? 저거. 뭐 그녀는 뭐 더걸 이즈 마인. 더걸 이즈 마인이라고 그 스릴러 앨범에 있습니다. 폴 맥카트니랑 불렀던 거. 그런 거 보면 역시 한번 신의 세계로 올라가니까 그 탑 레벨들하고만 이렇게 교류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명곡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들을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찌 보면 마이클 잭슨을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하면서 거의 뭐 논문으로 써도 될 정도로 뭐 이렇게 대충 훑어보긴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빌리진 정도만 알고 댄스 가수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다른 이 청취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단순한 이런 댄스 가수는 아니었다. 진정한 황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멋있는 가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추천입니다. 뮤직비디오들도 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80년대는 확실히 뮤직비디오의 시대인데 이 마이클 잭슨이 그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요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다 이 잭슨이 시작을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긴 시간. 긴 시간. 오늘 이렇게 녹음 오래 하기는 처음이네요. 여름에. 근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지 더 진 면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맞아요. 대충 훑었는데
오늘 M님은 어떠셨어요? 저 아주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말씀은 많이 없으셨는데, M님께서는. 예. 그래도 팝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르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한다고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됐죠. M님은 한 몇 년도 90년대 가수를 많이 아시나요? 아니, 저는 가수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네. 몰라야 더 재밌기도 해요. 제가, 거의 백지 상태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전 일부러 이 주제를 정할 때 많이 조사를 안 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 저도 이렇게 자유인님이 해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M님 같은 경우는 그 뮤직비디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마이클 잭슨 음악만 듣다가 그냥 좀 이러다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는 재미. 보는 재미.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편이었는데요. 네. 그 뮤직비디오를 마이클 잭슨 거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어릴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던 거는 저거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새로운 기술과 다 의미도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스토리도 있고 진짜 이 기법들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스릴러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괴물이 되잖아요. 배드나 이런 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장난삼아 자기가 괴물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성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좀 묘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난으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믿어버리는. 그리고 길게 나온 그 뮤직비디오라는 거 있잖아요. 고스트. 네, 고스트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괴물이 되고 좀비가 됐을 때 내가 지금도 무서워? 이런 말을 계속 나오는 Are you scared? 네. 그 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좀 얼굴이 이상해졌을 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남하고는 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게 좀 있었던 그리고 게. 이 성형수술을 보니까 얼굴이 옛날부터 봤을 때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빌리진 때도 얼굴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네, 그때 코가 높아지고 그때부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난 김에 수술을 하자 한 거예요, 사실은. 전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선고주자가 아닌가. 성형은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압구정동 가서, 압구정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성계가 돼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짝 운이 나왔지만 프레드 머큐리가 나왔잖아요. 다음 주 주제는 이제 퀸인가요? 다음 주제는? 네, 퀸. 다음에는 이제 사실 80년대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퀸을 또 해달라는 또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퀸은. 그렇죠. 그쵸. 퀸,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수 아닐까. 그렇죠.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인기가 아주 많고, 되게 명반이 많았다고 해요. 실제 퀸은. 그렇죠. 근데 퀸도 어찌 보면 이 영국 락 음악계에서 약간 이단화거든요. 그러면 프레디 머큐리 자체가 아랍계예요, 아랍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프레디하고 이 마이클 잭슨이 좀 어떤 동질감을 느꼈던 부분이 유대감이 있었군요. 그런 이 백인 사회에서의 어떤 유색인종에 대한 거는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유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퀸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M님 때문에 방송을 조금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M님과 함께 자유인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